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그 문제 해결 전반적인 스킬 중에서 로지컬 싱킹,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었죠.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핵심적인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별로 하위 3가지 요소들을 중시해서 하여튼 논리적 사고의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 스킬을 여러분들이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논리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스킬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공부해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의 통합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의 도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을 구성하는 큰 요인은요, 여러분,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학계나 컨설팅 현장에서 자세히 논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단순히 이제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해결 대안을 평가해서 피드백 시키는 이런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제시한 문제 해결 모델은 있었습니다만 그걸 그러면 문제 해결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들이 연결돼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는 그러한 연구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저희 대학원생들과 저희들이 이번에 문제 해결 능력 구성 요인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걸 크게 보면 3가지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능력이 출중해지고 컨설턴트다운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문제 해결 지향성이 필요하다 이거죠.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폭넓게 넓히고 깊이 있게 문제 해결 능력을 쌓으려면 어떤 요소를 중시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 지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러한 뭡니까?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자기 확신. 그렇죠? 문제 해결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자기 확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자 하는 도전과 혁신 노력. 이것이 첫 번째 구성 요인이라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 능력 구성 요인으로는 비즈니스 사고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 지난번 쭉 컨설턴트 역량에서 가장 첫 번째 역량으로 무슨 역량을 말씀드렸어요? 비즈니스 역량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뭐냐면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인식하고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한편 뭐 한다고 그랬죠?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고객의 이윤을 창출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윤을 창출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사고력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객이 어떠한 비즈니스적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고력은 첫째는 전문가적 지식이 첫 번째가 되었고요. 그렇죠?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만 아니고 기술적 지식을 포함한 이런 전문가적 지식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즈니스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문가적 지식이 있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로지컬 싱킹을 통해서 문제의 개념을 정하고 개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측정까지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순환시키는 과정을 잘 거치는 이런 로지컬 싱킹 역량이 없으면 어때요? 비즈니스 사고를 잘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러한 로지컬 싱킹을 잘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치화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위치에 두어가지고 잘 사고를 해서 수치를 부여해야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통한 수치를 부여해야 정확한 객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분석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고력을 가지려면 첫 번째 전문가적 지식, 두 번째는 로지컬 싱킹,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비즈니스 사고나 긍정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잘 인식하고 찾아냈더라도 문제라는 건 어떻습니까? 정확히 프로세스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잘 거치는 것, 이게 문제 해결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규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문제에 관련 해결책을 산출하고, 세 번째 실행으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스킬, 이걸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능력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 문제 해결 지향성, 두 번째는 비즈니스 사고력, 세 번째는 문제 해결 스킬, 이렇게 구성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우리 각종 논문이라든지 우리 컨설팅 현장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표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제 해결 능력을 요소를 찾아내면서 쭉 자료들을 수집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설팅 현장에서는 이러한 각각 부분 요소들에 관심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 현장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면 앞으로 그 현장 니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뭡니까?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장과 여러분 능력을 잘 맞추어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잘 쓰이도록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스킬이라고 그랬죠. 그걸 잘하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해서 이걸 잘 매칭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긍정적 문제 해결 지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될 핵심적인 요소가요. 첫 번째가 자기 확신이라고 그랬죠. 자기 확신. 두 번째가 도전과 혁신이라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확신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도전과 혁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확신과 관련해서 기업 현장에서 말이죠. 기업 현장에서 각종 컨설팅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문제 해결 지향을 한다. 갈등을 관리를 한다. 개인적인 통제를 한다. 문제의 민감도가 어떻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그런 논문이나 현장 상황에서 자꾸 제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제기가 될 때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문제 해결 지향적인 그런 내용들이 제기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기 확신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 해결과 관련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갈등 관리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이 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갈등 관리를 잘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조직에서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뭔가 보니까 자기 확신이 확실한 사람이
개인적인 통제도 확실히 하더라는 얘기죠. 그럼 문제가 아주 민감한 데에서 보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경우에 문제에 민감도 있는 부분에 많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얘기가 드러났, 거기에 적용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요,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자꾸 작용되는 것은 합리적 문제 해결, 자신감, 충동, 부주의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자기 확신이라는 중요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더라는 얘기죠. 응?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확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노력했던 분야가 합리적 문제 해결이 되더라 이거죠. 또 자신감이 많은 그런 사례에서 자기 확신이 많이 드러나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충동적으로 일이 벌어지거나 또 부주의하게서 일이 발생하는 것도 보니까 자기 확신과 관련되더라고요.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 자꾸 충동적으로 일을 하거나 부주의하게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확신과 관련돼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겠죠? 도전과 혁진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전과 혁진이요. 도전과 혁진이라는 것도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느냐 하는 걸 들여다보니까 하여튼 어느 상황에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거, 어떤 경우는 무슨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성취를 해보려고 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현실에 적응해 보려고 하는 거, 어떤 경우는 추진력이 아주 빨리 진행하는 거, 이러한 사례들을 쭉 들여다보니까 그 사례들마다 주로 뭐가 작용되느냐 하는 걸 보면 도전과 혁신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 해결자가 있을 때 이런 상황에 도전과 혁신이 자꾸 등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주로 어떻습니까? 도전과 혁신이라는 그 요소가 문제 해결에 큰 작용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요소로 비즈니스 사고력에 그랬죠. 자, 비즈니스 사고력의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전문가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 해결 상황들을 주로 현실 상황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주로 이런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다는 얘기예요. 주로 지식 관련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적 지식이 많이 활용되더라 이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법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법률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고객과 법률 쟁송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뭐가 필요해요?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더라 얘기죠. 법률 전문가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로 지식 분쟁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주로 전문가적 지식이 문제 해결과 다양하게 관련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매니지먼트. 우리 경영에서 많이 그렇더라 이거죠. 경영이라는 게 뭐 어떻습니까? 다양한 경영 현장에서 매니지먼트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매니지먼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뭡니까? 우리 경영 컨설턴트들의 전문가적 지식이 많이 적용돼 가지고 해결이 되더라 이게죠.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현실에서는 이런 전문가적 지식이 경영 컨설턴트 지식이 많이 활용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 부분, 특히 요사이는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뭐를 많이 합니까? 이 전략적 기획을 많이 해요. 우리 기업이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변화돼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기획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기획을 추진할 때 대부분 뭐가 주로 작용되냐면 전문가적 지식이 많이 적용돼서 이 기획에 활용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업에서든지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뭡니까?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요. 비즈니스 사고를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고 영역이었습니다. 로지컬 싱킹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지컬 싱킹이 관련돼서 다양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적용되는 곳이더라 이거죠. 자꾸 사고력, 어떤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 해결 상황, 그런 상황에는 우리 사고 역량이
자꾸 적용이 되더라는 얘기고요. 뭐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또는 논리적 사고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수단, 목적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사례에서는 이런 사고 역량이 진짜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결과 외측 사고력, 비판적 사고, 원인적 사고, 확산적 사고, 고등 사고력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이런 사례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뭡니까? 사고 역량이라는 게 요구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례들을 들여다보니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사고 역량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걸 우리가 종합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요. 비즈니스 사고의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데이터 분석력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서 주로 데이터 분석력이라는 이런 사고력이 활용되는 걸 보니까 주로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항상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한쪽은 분석적 사고라는 이런 상황에서 분석적 사고가 적용되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데이터 분석력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수집 가공이라는 이런 사례에서도 데이터 분석력이 많이 활용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장의 사례들을 쭉 모아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비즈니스 사고력 능력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력이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의 세 번째 하위 요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해결 스킬로서 프로세서라고 그랬어.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산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문제를 규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 해결 스킬로 하나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 규정을 능력이 필요한 사례들 주로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그것에서 나타나는 게 문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례들이다 이거죠. 그다음 문제를 어떻게 하면 명료화하는데 필요한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들여다보니까 문제 규정이라는 능력이 중요한 이 문제 명료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더라는 얘기예요. 또 원인 분석이 필요한 이런 사례들 이걸 사례를 찾아보니까 문제 규정이라는 것이 원인 분석에도 큰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양한 논문이나 현장 사례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포함한 것들은 문제 규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 사례들의 해결 요소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해결책 산출이라고 했죠. 문제 해결 스킬이 두 번째 프로세스로요. 자, 해결책 산출이 나온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해결책 탐색이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 또 대안의 이해라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 대안을 평가한다는 평가라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 의사결정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 이런 사례들을 쭉 우리가 찾아보니까 주로 해결책 산출이라는 역량이 작동을 해서 이런 사례들이 해결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사례들을 이런 용어들이 들어있는 사례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야, 문제 해결 스킬 중에서 해결책 산출이라는 스킬을 잘 활용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문제 해결 스킬의 마지막 단계는 역시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다양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말이죠. 그렇죠? 문제에 대한 열심히 해보게 된 의식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거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현장에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실행이 중요한데 우리 컨설팅 현장에서는요. 우리 컨설턴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뭐라는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자문을 하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문을 한다고 해서 고객이 진짜 컨설턴트 자문을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실행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다 도람이 타버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실행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컨설팅 시장에서는 자문까지 마무리되다 보니까 실행에서 소홀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컨설팅 시장, 우리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이런 자문 단계에서 마무리하기보다는요,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중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컨설턴트가 이제는 기존 전문가 이론에 의해서 컨설턴트처럼 단순히 고객의 문제 해결을 자문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진짜 문제를 해결해서 실제적으로 경영 성과로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컨설턴트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중요한 거죠, 이제는. 단지 자문한 사람은 기업가적 역량도 필요가 없어요. 뭐 기업가적 역량보다는 자문만, 지식만 자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실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기업인들처럼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 조직 내에서 끊임없이 조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컨설턴트들은 기업가적 역량을 포함해서 리더십까지 갖추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까지 우리 컨설턴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로지컬 싱킹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컨설턴트들이 진짜 고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스킬을 갖추기 위해서는 뭡니까? 실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기업가적 경신과 컨설턴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리더십.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서도록 엔커리지하고 직원들을 부추겨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컨설턴트가 가져야 될 문제 해결 스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컨설턴트 스킬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우리 컨설턴트 역량과 스킬이라는 것은 항상 그대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현상을 보면서 남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역량과 스킬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계속 갖춰 나가야 됩니다.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만 여러분이 갖추면 우리 컨설턴트로서 역량과 스킬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량과 스킬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뭡니까?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생각해 주시길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